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니 이제는 완전히 평범한 여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3년 정도를 만난 후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성격도 비슷하고 집안 사정도 잘 맞던 탓에 저희의 결혼 준비는 정말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아무래도 3년을 만나면서 저희 집에 많이 오갔기 때문에 이미 사이가 되어 있던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희의 결혼식은 진행이 빨리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의 반쪽이 정말 이런 사람인가. 이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같이 살 생각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서 분위기도 낼 겸 교회로 놀러를 갔습니다. 밥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폰을 두고 간 남자친구. 장난기가 발동해서 남자친구 핸드폰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고 무심결에 그 전화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말에 상대방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잘못 온 전화인가 싶지만 이상한 느낌에 계속해서 여보세요를 외쳤습니다. 그때서야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는 금세 끊겼고 정말 희미하고 작은 목소리지만 왠지 여자 목소리 같아서 그런지 알 수 없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잘못 온 전화일 수 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혹시 나라 해도 너무나도 바쁜 결혼 준비, 크게 신경 쓸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저희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전, 2일 전, 그리고 정말 떨리는 하루 전이 되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준비한 결혼식이어서 그런지 지치면서도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드디어 남자친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수도 있는 두근두근한 신혼여행도 막 기대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며칠 뒤 결혼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하루 전날 아침부터 예약된 스케줄이 있었던 탓에 많이 바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샵에 가서 드레스도 맞춰보고 하고 있는데 저에게 뭔가가 도착했다는 말이 왔어요. 퀵으로 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퀵으로 뭔가를 받으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더 놀랐는데 황당했던 건 퀵으로 온 택배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라고 적힌 종이. 어리석은 여자?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잘못 보냈을 수도 있지 하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려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편지를 신경 쓰고 있을 즈음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는 상대방. 아, 잘 안녕하신가 봐요. 제가 보낸 서프라이즈는 잘 받으셨어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적힌 쪽지는 바로 지난번에 잘못 전화를 건 줄 알았던 여자가 보낸 것이었어요. 희미하게 들었지만 너무나도 똑같은 목소리. 저를 계속해서 비웃는 여자. 뭔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장난치시는 거예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신 거죠? 계속 이런 짓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리는 여자의 말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신고? 누가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고 앉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보네. 진짜 어리석고 웃긴 여자야. 불쌍하네 참. 불쌍? 제가 왜 불쌍하고 계속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화도 나지만 대체 뭘 생각하고 제게 이러는 건가 싶어서 여자에게 계속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그쪽이 저를 누군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정말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물어볼게요. 제가 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여자예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요. 이유라도 알죠? 여자에게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제 정신을 앗아가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남자 저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돈 없다고 결혼식 못 올리겠다고 계속 그래서 결국 내년으로 결혼식 미루고 살고 있다가 뭐 출장 간다 하더니만 연락도 잘 안 되고 수상해서 캐보니 당신하고 놀아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화나는데 나도 저 남자랑 결혼 안 한 게 다행이죠. 저 남자한테 당한 여자 많아요. 이렇게 당신의 결혼식 날 초치는 게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노른 마음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전 그 여자를 바로 만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증거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3년을 사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정말 많이도 만나고 다녔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혼 약속까지 잡았더군요. 그래놓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수법으로 이 여자 저 여자와 놀아났던 거였습니다. 정말 이런 놈하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니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그분이 저만 오케이 한다면 이놈에게 당했던 여자들이 다 같이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사람은 절 지옥에서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하객들이 식장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기쁜 신부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기쁜 신부처럼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선서를 하고 손을 잡고 식장을 나오는 순간 저희의 계획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식전에 미리 신부가 원해서 팡파리를 터뜨릴 사람을 바꾸고 싶다고 선수를 쳐두었죠. 그리고 제가 신랑과 식장의 가운데 왔을 때쯤 신랑 측에서 빠르게 날계란과 밀가루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피해를 입은 여자분들을 빠르게 중앙으로 올라와서 남편에게 후춧가루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누구신데 저에게 왜 이러냐고 하는 신랑 표정과 정말 당황한 하객들의 표정, 당황해서 빠르게 식을 수습하려는 사회자까지. 저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머리에 티아라를 벗어 던지고 사회자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제 결혼식에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일을 접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일은 제가 사전에 몇몇 분들과 상의를 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저는 제 남편 땡땡땡 씨와 3년을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땡땡땡 씨에게 하지만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보이시겠지만 아이도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까지 시켜서 애까지 낳게 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는 이 남자. 저는 다행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몰랐다면 이 남자는 또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다녔을까요? 당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뻔뻔하고 간악하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과 함께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분노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랑 친구들도 차마 몰랐다는 눈치더군요. 저는 놀란 하객들의 표정을 뒤로 한 채 신랑에게 걸어갔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없으니 이런 일 꾸미기 더 쉬웠지? 돌아가신 당신 부모님을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되지. 당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참 슬퍼하시겠어. 이제 당신도 아니지.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차갑게 밀가루와 날계란이 범벅이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결혼식장 중앙에 엎드려 있는 남편을 향해서 말해줬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저는 드레스를 한껏 돋보이게 만들어주기 위해 신은 굽 높은 구두로 식장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로 뭉개 밟아준 채 그렇게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변에서 안부 인사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어쩔 뻔했냐며 걱정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죠. 전 사실 그 인간이 그런 놈이란 걸 알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혼자서 제 삶을 잘 정리해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애까지 낳아야 했던 어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 조금씩 도와주며 살아가려고요. 제 인생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했던 날, 이런 일을 겪은 게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그날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놈과 얽혀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다른 분들의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해 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